이거 제 얘긴데요. 예? 제 얘기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 저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몰래 먹은 건 아니지만 뭐 빵 좀 맛있는 거 싸와가지고 얹힌 것 같아갖고 소화제 먹고 시작했거든요. 저 혼자 방송. 드셔서 그렇잖아요. 혼자 그래서 그런 거. 급하게 아니 살쪄가지고 안 드렸어요. 아니 어쨌든 어쩐지 저는 주위에도 지금 빵가루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달고 삽니다 소화제를. 예. 경고장 가야겠어요. 이거는 뭐 좀 저도 받긴 해야 아,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어. 제가 보기에는 뭐 돌도 씹어 먹을 것 예, 같은데 그렇죠, 예. 의외로 나이 먹을수록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조금 술자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밤에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술이 들어가면 과식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소화제가 따라오게 되거든요. 잘못된 건가? 근데 일단 많은 분들이 서태훈 씨처럼 소화 안 되고 속 불편하다 하면은 소화제부터 찾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저도 소화제가 항상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 안 좋은 건가요, 교수님? 네, 그 소화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는 위염과 같은 가벼운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원인 질환을 놓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가 안 되거나 속쓰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식도 역류나 궤양 또는 심지어 위암의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증상은 낮추지만 이런 병들이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소화제의 여러 종류도 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위산 분비가 오히려 상당히 억제가 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무산증 같은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장관 운동을 조절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약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위의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위의 정상 위점막은 보시다시피 깨끗하고 약간의 선홍색을 네. 보이고 있고요. 깔끔하네요. 예, 깨끗합니다. 하지만은 그 옆에 있는 소형 진통제에 의한 위염을 보시면요. 희끗희끗하고. 위에 군데군데 빨갛게 네. 위 점막이 손상이 돼 있는 미란성 위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통 약제에 의한 위염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위축성 위염은 이거는 만성 위염의 일종인데 헬리코박터 균이 감염이 돼서 오랫동안 지나면요. 위 점막이 위축이 생기고 위샘이 파괴가 되면서 위 점막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혈관이 저런 식으로 잘 비쳐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노란색 동그라미의 조기위암이 보이시죠? 이런 조기위암들은 얼핏 보면은 지나칠 수 있는데 이러한 장기간의 위 변화로 인해서 위 벽이 살짝 융기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 벽의 상태와 증상이 연관이 돼 있지는 않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약만 드시게 되면 저러한 위염이라든지 또는 위궤양 또는 위암을 심지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약을 장기간 복용하지 마시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할 때는 전문가와 만나서 상담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소화제를 정말 가까이 두고 애용하잖아요. 네. 근데 소화제에 관해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쯤에서 돌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죠. 네, 알약 소화제와 마시는 소화제 같이 먹어도 된다. O, X. 이거는 뭐 무조건 O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이 있는데 일단 알약을 먹어요. 네. 목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셔가지고 넘기는 거거든요. 개운하게. 소화제 알약도 어쨌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야지 소화가 될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국 가서 필요해요 하면은 뭐 간 뭐 이런 그 약 영양제도 주고 주고, 네. 예 그리고 먹는 약도 네. 맛있는 마시는 약도 약 주잖아요. 같이 줄때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먹는 거는 급체했을 때 맞아요. 즉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인데 많이 먹으면 좋죠. 세게 그러니까요. 가는군요. 예, 정말 체했을 때. 뭔가요, 교수님? 네, 정답은 X입니다. 왜요? 아니군요. 네, 저희가 마시는 알약과 그다음에 그 마시는 소화제와 알약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성분이 중복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소화제에는 위산 분비 억제제와 그다음에 소화 효소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는 약들이 섞여 있는데 이러한 마시는 그 약과 알약을 같이 먹게 되면 이러한 성분들이 중복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위산이 과도하게 억제되거나 또는 위가 또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약들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복용하게 되는 경우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효가 더 심해지거나 또는 오히려 저하되거나 해서 위장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동시에 여러 가지 드시지 마시고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에 적절하게 약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속 안 좋을 때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뭐 메스꺼울 때 있고 쓰릴 때 있고 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집에 있는 한 가지 애용하는 가루로 된 소화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갖고 왔던데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감기약도 종합감기약처럼 종합 소화제처럼 저는 복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가요? 괜찮나요? 가정에는 여러 가지 소화제를 상비해 놓고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소화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 불량 때 먹는 소화 효소와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속이 쓰린 경우에는 또 이제 위산 분비를 억제하거나 점막 보호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들을 아무렇게나 드시기보다는 저희가 증상에 맞춰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경우에는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그러한 약들이나 소화 효소제를 좀 더 드시는 것이 좋고, 속이 쓰린 경우에는 위산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산 분비를 억제하거나 또는 중화하는 약제 또는 점막을 보호하는 약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정에 있는 약을 임의로 아무거나 막 드시지 마시고, 또 가족들이 내가 위장약이 있다면 너도 먹어봐라 주는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그러한 경우보다는 적절하게 처방받은 약을 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소화제는 그냥 상비약이니까 집에 한 가지 종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군요. 좋아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소화제라고 그냥 드시지 말고 증상에 따라서 선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은영 교수님의 경고 볼까요? 네, 제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경고는 내시경 검사상 이상 없다고 안심하는 당신 경고합니다. 잠시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저는 지금 이거 꽂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게 예. 저는 실제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안심을 하고 있으니까 꽂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검사 결과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교수님이 쳐다보시니까 꽂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꽂으세요. 왜냐하면 저도 꽂아야 돼요. 저희가 위 내시경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위가 괜찮나 건강한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하잖아요. 괜찮다고 알고 여지껏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어떡하죠? 불안하네요. 예. 그러니까요. 병원 가서 제 속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도 안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교수님? 네,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식도나 위에 눈에 보이는 질병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따라서 이제 위에 보이는 그런 진단적인 질병과 또 위가 나타내는 증상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이 정상이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위에 질병이 없다. 그럼 무엇인가? 네. 위 주변에 있는 다른 장기들, 간이나 담낭이나 췌장 같은 이런 장기들의 문제가 생겨도 똑같이 위장 관련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장기들이 태생기에는 같은 세포에서 유래를 해서 분화돼 나오기 때문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을 때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부학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질병들을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질병들이 없이 기능적인 질환, 예를 들면은 자율신경계 계통의 부조화라든지 심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똑같은 또 소화불량 증상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50대 네. 중년 여자분들 같으면 폐경과 관련된 증상으로 인해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잘 생길 수가 있죠. 노인분들 같으면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 같은 그런 약제들, 그런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네. 똑같은 현상, 속쓰림, 소화불량, 그리고 또 위 관련된 통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